방역하는 소독차가 연기를 내뿜을 때면 마냥 좋아 뒷공문을 쫓아다녔습니다. 체변 검사 나오는 날은 쥐구멍을 찾았죠. 아량 몇 개 나눠주고 철수 몇 마리, 영희 몇 마리. 그 많던 회충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진 것이 어디 기생충뿐일까요? 훌쩍이던 누렁코와 어쩌다 한 번 가는 이발소에서 옮아온 기계충, 눈다래끼, 가래텄, 미치도록 가려운 옹까지. 잡다한 질병들과 함께 지냈어도 별반 불편한 거 모르고 어디가 아파도 원래 그러려니 아픈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참고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비만의 게임 중독. 스트레스와 아토피로 잠 못 드는 요즘 아이들은 그 시절을 알까요? 점점 사라져가는 질병과 새롭게 등장하는 질병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네 삶. 반세기 동안 한국인을 괴롭혔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시대 생로병사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일제히 식민지 수탈이 극심해지던 시기, 한국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과 턱없이 모자란 의료 시설, 우리는 각종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1920년대 한국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주요 질병은 다름 아닌 각종 전염병이었습니다. 꼬마저기를 혼역이로다가 애들 쓸다시피 하고 한 동네에서 말이야 대성시 죽고 나갔어. 이게 애들도 많이 나타났어. 여자는 막 한 집에서 17이 그게 나가봤자 반타도 안 되는데 혼역에다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피해를 딛고 일어서야 전쟁 피해의 복구와 경제 재건이 한창이던 5, 60년대. 그러나 앞만 보고 뛰어야 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결핵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본 한 개의 무서운 결핵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지금 1,500만 명의 전염성 결핵 환자가 있다고 하며 이 중에서 매년 3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사망자 수 4만 명. 한 집 걸러 한 명씩은 환자가 있을 정도로 결핵은 국민병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음성일 때는 이것은 30명 중 한 사람의 우리 국민이 결핵 환자에 해당하는 수인 것입니다. 결핵이 이처럼 한국에 만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불행히도 결핵하겠습니다. 시작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군인들이 결핵에 감염된 채 귀환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 전쟁의 피난 사례를 거치면서 결핵은 폭발적으로 확산돼 갔습니다.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사회 곳곳에서 결핵 퇴출을 위한 노력이 펼쳐졌습니다. 금년은 특히 결핵은 당신을 노리고 있다라는 고화에 결핵의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핵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선 촬영을 해야 했는데 몸속까지 비추는 엑스선 촬영이 생소했던 사람들은 혼을 뺏긴다며 놀라 도망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결핵 환자들은 병을 숨기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 진단이 더욱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동 검진 차량을 마련하고 가가호호 이동 진료를 시작합니다. 온 국민의 건강한 모습은 그 나라의 건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는 농어촌 사람들을 위해서 산간벽지까지 이동 결핵 검진반을 파견해서 폐결핵의 위협을 막기 위한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 검진 차량은 외진 시골 마을, 깊은 산골 구석구석까지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 변변한 병원도 없었던 터라 시골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진료기도 했습니다. 탄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폐가 상하기 쉽기 때문에 결핵의 집중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결핵. 못 사는 사람들, 도심에서 떨어진 사람들일수록 그 고생이 더 심했습니다. (6.25) 전쟁은 전염병을 유행시킨 또 다른 주범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 결핍으로 건강을 잃었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의료시설 파기로 인해 온갖 급성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전쟁 중 극성을 부렸던 전염병 중 하나는 발진 티푸스. 발진 티푸스는 몸속의 이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으로 당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급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미군들은 본국에서 가지고 온 DDT를 살포하며 대대적인 이잡기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로 독한 살충제가 뿌려지는 날이면 사람들은 장독대를 덮고 빨랫줄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원초적이고 부실한 대책으로는 전염병이 퇴치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하면 나라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도 부산에서 무서운 전염병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재빨리 방역 대책에 모든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이 무서운 괴질은 부산 근처와 서울까지도 번져 전 국민을 아연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오전 3시 현재 전국 콜레라 발생 상황은 총 335명 중 진성이 244명, 유사가 91명, 사망이 20명에 완쾌가 22명이라고 합니다. 주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상륙하곤 했던 콜레라는 순식간에 한 도시를 거대한 병동으로 둔갑시키곤 했습니다. 고열과 설사, 복통 증상을 보이는 콜레라는 한 번 시작이 되면 발병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사람은 물론 차량의 출입까지 폐쇄될 정도였습니다. 학질. 이 어린 환자는 지금 학질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질병은 모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적은 바로 여름철 모기였습니다. 모기는 뇌염과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흉이었습니다. 단일 질병으로 최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감염병,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말라리아는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학질이라고 불리던 말라리아는 당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던 중요한 풍토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하던 시기, 이 같은 전염병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우물을 통한 공동 식수, 불결한 화장실, 전염병의 요인은 어느 곳에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보건사회부 산하에 방역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급성 전염병 퇴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시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예방접종의 대상이었습니다. 커다란 주사바늘을 보고 질겁을 했지만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방역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침 저녁 골목골목 하얀 연기와 함께 소독약을 내뿜으며 달리는 방역차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죠. 소독차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가득했지만 당시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놀이거리였습니다. 기생충. 이렇게 말하면 남의 얘기 같지만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보통 2-3가지의 기생충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니 놀랍고 창피스럽습니다. 전염병만큼이나 심각했던 것이 바로 기생충병. 60년대 우리 국민의 기생충 양성자는 98%나 됐고 1인당 평균 2-3가지 정도의 기생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우리 겉으로 보이지 않는 기생충병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1966년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 마련되고 정부는 기생충 퇴치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매년 봄, 가을이 되면 회충 검사를 위해 실시되었던 체변 검사. 선생님은 기생충이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렀으며 회충이 많은 아이일수록 회충약이 증가하였기에 학생들은 저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경제 성장기인 70년대 식습관의 서구화,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과 환경의 변화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양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광복 후 30여 년 동안 한국인을 괴롭혔던 전염병들은 밀려가고 대신 그 자리에 고혈압, 심장질환,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 암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당뇨병은 우리나라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하던 당뇨병 환자 수가 경제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기 시작. 현재 전체 인구의 10%가 앓고 있는 질병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에는 당뇨 환자 수가 1,0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고칼로리 음식의 과도한 섭취, 운동 부족 및 산업화에 따른 스트레스, 이제 한국인의 질병도 점차 서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뇨는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평생을 거쳐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암이 무섭죠. 암 아닐까요? 폐암이 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70년대 이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암은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를 지켜왔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싸운 질병, 암, 과연 정복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최근 생활 습관의 변화로 발생하는 이런 만성 질환 외에도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한국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면역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순으로 진행돼 평생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힘든 점은 연고제를 바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2002년 중국을 중심으로 홍콩, 캐나다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호흡기 질환 사스. 2003년 말 닭, 오리,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증을 일으킨 조류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등장한 신종플루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져들게 했었죠. 신종플루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염병 발병률은 예년에 비해서 10배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질병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의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전염병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